이제와 남자가 좋다는 남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결혼 6년 차 3살 배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깔끔한 셔츠에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남편의 청혼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 다들 너무 빠르다 했지만 당시에 저는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 후 6년 동안 남편은 이상적인 남편상 그 자체였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으며 늦게 들어온 적도 거의 없었죠. 다만 늘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밥을 먹어도 그의 시선은 늘 어딘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그래, 응 하고 짧게 답하곤 했죠. 그런 그의 무심함이 저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다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간단히 아침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커피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가? 이혼하자고. 그는 담담했어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싸운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더는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혀. 숨이 막힌다는 말.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방을 따로 썼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죠. 밤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사람의 한숨 소리에 저는 수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지금 이걸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손가락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자함엔 민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근데 이번 주엔 어렵겠다. 아들이 있어서. 괜찮아, 기다릴게. 사랑해. 사랑해. 그 한 단어가 머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민재라는 이름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은 두 남자의 사진. 커플 반지를 낀 손. 그리고 그 손을 꼭 잡은 남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죠. 샤워실 문이 열리자 저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왜 그래?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누구야?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낮은 한숨. 알았구나.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이제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 거짓말이라니? 나 남자가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당신을 속이고 산 게 너무 힘들었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저한텐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땐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어. 가정을 꾸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아니야. 나 당신에겐 내 나름 진심이었어. 그때 나로선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이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말했죠. 며칠 후에 다시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의 사진을 봤습니다. 함께 웃던 얼굴, 아기 손잡고 산책하던 뒷모습. 그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지. 지금 이혼하면 애가 불쌍하지 않니? 하지만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이혼해야 할까?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요즘 아이가 아빠 찾는 말을 자주 해요.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존재 그 자체인데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그냥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도 아이를 위해 거짓된 가정을 유지해야 할까? 남편은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아이 잘 지내? 그럴 때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는 행복하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속 같은 손목시계, 같은 향수.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요즘은 거울을 오래 바라봅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더 다정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은 저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결핍을 제가 메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엔 이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생각합니다. 거짓된 가정에서 자라는 게 더 잔인한 일 아닐까? 오늘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이는 자주 볼게.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단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를 찔러옵니다.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문장 하나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묻겠죠.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단다. 아빠는 행복을 찾아갔단다. 아니면 그냥 엄마와 아빠는 다르게 행복해졌단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내 인생은 그의 죄책감으로 묶여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게 그와 헤어질 용기가 생길까요? 아니면 그에게 매달리고 붙잡아 이 가정을 꾸역꾸역 지켜나가야 하는 걸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